따라서 만 가지고 녹내장을 진단하거나 진행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학과병원 녹내장센터 전문의 정종진입니다. 오늘은 녹내장 의사가 녹내장 환자의 경과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녹내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발견이 늦어지면 실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환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인데요. 환자분들이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내시다가 말기까지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검진을 통해서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을 하면 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늦출 수가 있는 그러한 질환이기도 하는데요. 녹내장은 발병 후에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면서 녹내장의 악화를 예방하고 늦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녹내장의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은 맨 처음에 녹내장의 의심 소견 혹은 녹내장을 진단한 뒤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밀검사들과 동일한데요. 녹내장의 진단을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들에는 굉장히 다양한 검사가 있지만 가장 크게는 안압검사, 시야검사, 그리고 비간섭 단층 촬영검사 등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안압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녹내장의 주요 원인이 각 개인의 시신경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높은 안압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내장을 진단하고 추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안압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녹내장 치료는 거의 유일하게 안압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안압 검사는 안압계를 이용을 해서 안압 수치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안압계로 각막이 눌리는데 필요한 힘을 계산을 해서 안압 수치를 얻고 있는데요. 이 각막에 가해지는 힘이 클수록 안압계로 인해 각막이 눌리는데 필요한 힘이 아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힘이 크다면 안압이 높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안압계의 수치가 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각막 두께입니다. 실제로 이 안압뿐만 아니라 각막 두께도 안압 수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각막이 두꺼우면 실제 안압보다 더 높게 측정이 되고요. 각막이 얇으면 안압이 낮게 측정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젊으신 분들 라식 라섹 수술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신데 이러한 라식 라섹 수술은 각막이 얇아지는 수술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서 안압을 측정하게 되면 실제로 측정된 안압이 본인 안압보다 낮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진 같은 거를 하러 병원에 가셨을 때 안압을 측정하시는 경우 기존에 본인이 라식 라섹 같은 굴절 교정 수술을 하신 그런 병력이 있다면 담당 선생님께 저는 이러이러한 수술을 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환자분의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압이 정상 수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녹내장이 진단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정상 사람 안압의 평균 범위를 10에서 21mm 사이라고 말을 하는데 개인의 시신경 상태에 따라서 안압이 이 범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녹내장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안압의 기준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수치, 숫자 이런 것보다는 환자의 그 눈 상태에 따른 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야 검사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시야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경과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야 검사를 통해 시야가 얼마나 감소를 했는지 또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녹내장은 제일 처음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야 결손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 녹내장 경관을 판단하는 데 기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시야가 먼저 손상이 되다가 말기 녹내장에 이르러서야 중심 시야, 중심 시력만 남게 되는데요. 일부 어떤 분들은 시력은 1.0이 잘 나오시는데 주변 시야는 모두 어두워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은 시력이 1.0까지 잘 나오니까 녹내장이 있는 줄 잘 모르셨다가 녹내장 발견이 되게 늦어져가지고 말기 녹내장인 상태로 그때서야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시거든요. 이런 녹내장 환자의 시야 검사 결과지를 제가 딱 보면 주변부는 엄청 까맣게 변해 있는데요.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위가 바로 환자분이 잘 보지 못하는 시야가 감소되어 있는 그러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 주변 사물이라든지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위쪽이나 주변 시야에 손상이 있으면 주변에 튀어나온 사물 그런 것에 이제 머리를 부딪힌다든지 할 수가 있고요. 시야가 아래쪽에 손상이 있으면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는 경우도 있고 문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문턱을 잘 못 보고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시야 결손을 방치를 할 경우 결국에는 실명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녹내장은 꾸준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고 경과 관찰을 받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빛 간섭 단층 촬영 검사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빛 간섭 단층 촬영 검사 OCT라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OCT는 눈 속을 찍는 CT라고도 저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신경 유도로 가는 시신경 주변에 망막 신경 섬유층이 있는데요. 이 망막 신경 섬유층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그러한 검사가 되겠고 빛을 이용을 해서 안구 속의 여러 가지 구조물을 촬영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녹내장이 있으면 망막 신경 섬유층에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인지 발견을 하는 것이 녹내장 진단 그리고 경과를 보는데 매우 중요한데요. OCT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수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아주 작은 이상도 잡아낼 수가 있어서 녹내장의 진단뿐만이 아니라 경미한 진행을 판단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검사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녹내장의 경과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검사들이 모두 동시에 같은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어떤 경우는 시야 검사에서는 먼저 진행이 나타나는데 OCT랑 망막신경 섬유층은 진행이 나타나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시야는 변화가 없는데 OCT에서는 진행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한 가지 검사만 가지고 녹내장을 진단하거나 진행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녹내장은 어떤 한 가지 검사만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라 여러 검사들을 통해서 비교 그리고 대조를 하면서 경과를 추적 관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녹내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발병 후에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과의 신뢰 속에서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시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동시에 개개인의 식습관이나 운동, 금연, 그리고 절주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수칙들을 지키기 위해 조금만 노력을 함께 더해주신다면 시력을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고 삶의 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녹내장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특히 녹내장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시거나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시야가 좀 불편한데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주변의 안과를 방문하셔서 혹시 녹내장이 있는 건 아닌지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학과 병원이 함께합니다.